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메모리 섹터 중에서 패키징에 특화가 되어 있는 네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꿈꾸는 네페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어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SFA 반도체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과 이슈 그리고 개인기.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고 혹은 이제 특히 이제 매수할 때 최소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고려를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에서는 이제 시대적 흐름과 시장 흐름이 있는데 시대적 흐름은 이제 거시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이밍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어떤 그 수급의 역학관계, 주도주 역학관계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슈는 이제 심리와 수급으로 나눠지는데 편안하게 이제 수급은 거래가 안 되던 주식이 거래가 많이 되면 이제 수급이 이제 좋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뭐 외국인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산다고 수급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요. 거래가 안 되던 주식이 갑자기 이제 거래가 많이 되면 이제 수급이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는 결국은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많이 올랐죠. 특히 이제 유럽이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등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거듭났죠. 또 이제 5G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통신 3사하고 4사하고 이제 합병된다는 그 이슈죠.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반응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인데 개인기는 그 해당 기업이 어떤 그 다른 경쟁 기업이 범접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 기술력이라든가 뭐 자본력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페스를 잠깐 이제 적용하다 보면은 흐름은 맞다고 봐야죠. 흐름은 역시 그 비메모리가 사실 시장 최고였던 주도주 흐름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시장 흐름은 좀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에 있었어요. 가격 조정과 함께 이제 기간 조정이 연장선 상인데 잠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네페스 같은 경우가 이제 5G 테마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심리는 기본적으로 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역시 주도주 반열 차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이슈 중에서 수급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특히 네페스 개별 종목의 어떤 이슈거리가 등장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의미 있는 어떤 그 보고서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커다란 계약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주가가 이미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개인기는 사실 그 두말하면 잔소리죠. 국내에는 물론이고 패키징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단순하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고점 이후에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 조정과 함께 지금 기간 조정의 연장선상이에요. 원래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2월 말에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향 전개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5G 테마와 흐름을 함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찍 말씀드렸어요.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뭐 나름대로 브리핑을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5G 섹터 흐름과 유사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동반하는지, 역행하는지,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상승 논리. 두 번째 이제 상승 논리하고 이제 그리고 점검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그 네페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어떤 그 패키징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반대로 약간 퀘스천도 있어요. 의문사항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죠. 1,553억인가 설비 투자를 했고 또 필리핀에 있는 그 데카라는 필리핀 현지 법인을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원래 미국 회사인데 미국 그 데카 테크놀로지의 필리핀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거를 389억에 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유상증자 형태로 자금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좀 많았어요. 그런 리스크도 있고 또 사실 그 삼성발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래 그 PLP,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는 삼성 전기에서 집중적으로 사실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삼성전자 쪽에 매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와 비교 분석을 하면 큰 흐름으로 와서 이제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단기적 시장 흐름 차원에서 보면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시도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회원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주도주 논리 근거해서 품위 있고 좀 세련되게 최고였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또 제 송재우 대표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그림은 위에 차트가 이제 네페스고요. 아래가 이제 오이솔루션이에요. 오이솔루션. 제가 사실 전에 5G 테마를 얘기하면서 오이솔루션을 기준으로 많이 설명드렸거든요. 약간 차트 혹은 이제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가 FM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HFR이라든가 혹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고, 네페스하고 오이솔루션하고 KMW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상승을 같이 했어요. 동반 상승을 같이 했고, 이제 조정도 같이 받고, 특히 이제 12월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중순 전후로 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다소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5G 테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신 3사하고 4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슈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주도주 것들은 지금 HFR이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제가 왜 오이솔루션과 네페스를 비교하냐면, 이 오르는 작년에 이제 1월부터 9월까지 거의 뭐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고점을 찍었는데 오르는 과정 속에서 확신이 지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이뤘어요. 특히 이제 7분선 이후부터는 대중들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이제 꼬였다고 보는 거죠. 이 조정의 근거가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매수가 포화를 이뤘다는 건 뭐냐면 살만한 세력들 다 샀다는 얘기죠. 살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이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56,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매수가 포화를 이루지 않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6만원에도 7만원에도 8만원에도 사주면 또 다른 세력이 나오는데 대중들이 이미 뭐 4만원대 중후반서부터 다 사버렸으니까 더 이상 살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바로 이제 매수가 포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것들은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돼요. 이때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페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오이솔루션, 뭐 KMW 말할 게 없죠.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동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고, 일단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이었죠. 자, 다음 그림을 보면, 네페스는 역시 세계 최초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팬아웃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PCB가 밖에 있는 거예요. PCB가 안에 있으면 사실 미세화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게 세계 최초예요. 지금 이제 사실 비메모리 패키징을 지배하는 건 WLP라고 하죠. 와이퍼 레벨 패키징에도 팬아웃 와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진보한 게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입니다.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들어가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기존에 지금 WLP, 이거는 이제 SF 반도체도 하고, 지금 당연히 네페스도 지금 삼성향 매출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형 기판이에요. 원형 기판을 수직으로 자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PLP는 사각형의 기판이죠. 패널 레벨 패키징이니까 사각형 기판 위에서 칩을 넣고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수율에서 저렴하게 패키징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효율성이 대략 한 30%에서 40%까지 나오다가는 거죠. 이게 차세대 핵심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투자를 많이 한 게 지금 이 PLP를 말 그대로 PLP를 이제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한번 띄워보려고 작년에 이제 거의 막 2천억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아래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작년 10월 29일 날 나왔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1,553억을 이제 신규 시설 투자에 공시했는데, 이 1,553억을 과연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좀 훼손을 많이 받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보율이 또 나름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미국의 데카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요. 이 데카 테크놀로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핵심 주요 주주 하나가 퀄컴이에요. 퀄컴. 그렇다면 우리가 퀄컴과 네페스와의 어떤 상관관계, 아주 의미 있는 상상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389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필리핀 현지 데카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자본 잠식 단계였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좀 해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비메모리 시대, 4차 산업의 어떤 중심, 비메모리 시대를 맞아서 네페스가 아주 통 크게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 시설 투자는
기존의 취득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죠. 팬아웃 어떤 그 WLP 기술과 시험 양산 중에 PLP 기술이죠. 패널 레벨 패키징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어떤 패키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추정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이무기 혹은 구렁이 단계에서 성공을 한다면은 거의 이제 뭐 용으로 우리가 네페스가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네페스란 뜻이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름도 좀 인문학적이고 저한테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팬아웃 기술이 아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출친 부분 보시면 반도체 패키징 PCB라고 하죠. 회로기파죠. 그 PCB가 없는 거예요. 팬인 패키징은 이제 PCB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에서 두께가 30%에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 얇아진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PLP 기술이 WLP 기술에 비해서 한 단계 크게 거듭났다고 봐야 되겠고,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삼성전자향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삼성전기가 PLP 기술을 사실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 삼성전자에다 넘겼는데요. 그 넘긴 이유가 뭐냐면 실패한 거죠. 실패했는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PLP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사실 그 네페스에 좀 부담 요인이 있으나, 뭐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일단 그 삼성전기로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냥. 예? 그 부실 부분을 이제 넘겼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PCB가 후공정 재료에서 사라지면서 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원가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팬아웃 기술은 핵심 기술인데, 이거는 SF 반도체도 하고 네페스도 하는데 PLP 기술이 핵심입니다. 차세대 첨단 패키징 기술이죠. 여기에 이제 한 자기 자본의 110%가 넘는다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올인이라고 할까 했던 그렇게 특화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사실 작년 한 10월 말 정도에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망치가 실제치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이 220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66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뭐 200%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제 그래서 오이솔루션 혹은 이제 KMW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헤매는 것 같아요.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7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 나온다면 주가는 당연히 역사의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그 2018년 대비는 좀 덜 늘었지만 굉장히 크죠.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는 2020년도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PLP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의 어떤 그 패러다임 시각으로 네페스의 주가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미래의 가치의 선방입니다. 성장성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페스의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면 이제 작년에 역사의 고점을 아주 그냥 가볍게 힘있게 돌파하고 이제 조정을 받는데, 과거 고점 부근에서 지지선을 확보하죠. 이게 바로 이제 그 프레토 지지선입니다. 이 프레토 지지선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경우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 고점이죠. 36,100원까지 갔었는데요. 그 고점을 반드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프레토 지선을 또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을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자, 요번에는 이제 그 SF의 반도체인데요. 뭐 한 6가지 정도로 뭐 상승 논리라고 해야 되겠죠. 상승 논리를 요약해 봤습니다. 일단 SF 반도체 옛날에 STS 반도체였어요. 이게 이제 홍라이어사하고 삼성의 홍라이어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모기업이죠. SFA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10.18% 지분 출자했죠. 그러니까 피로 얽힌 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방주에 굉장히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하튼 5년간 압축 그 구조조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요소를, 구조조정에 따른 턴어라운드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삼성전자 비메모리 133조 투자의 최대 수혜, 절대 수혜가 될 수 있겠고요. MCP라고 있습니다. 멀티 칩 패키지라고 해서 이 휴대폰 핵심 부품이거든요. 지금 휴대폰이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크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FBAG라고 해서 PCB 연결 부품입니다. 비메모리 이 FBAG 이 부품이 비메모리 수요로 굉장히 확대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범핑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핑 기술이라는 게 이제 기판과 칩을 연결하는 기술인데, 보통 우리 웨이퍼에 돌기를 범프라고 그러죠.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뭐 금선 같은 거로 통하게 하는데 지금은 범프로 통하게 하는 거죠. 이 기술이 또 핵심 기술입니다. 당연히 사실 SF 반도체 범핑 기술보다 네페스의 범핑 기술이 한 단계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는 필리핀 제2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 보고서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그 SF 반도체 혼자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 갈 것 같아요.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매수는. 예, 좋습니다. 등락이 굉장히 크죠. 빠져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여러분들 커다란 흐름을 생각해보세요. 커다란 백그라운드거든요. 뒤에서 우리가 아버지라든가 큰 형님이 받쳐주고 있다면 우리가 거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뭐 채용 VIP도 저는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 이제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전쟁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병사가 총 한 자를 주고 싸우기가 되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 송재우 대표가 든든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유능하고 든든한 지휘관 정도라고 할까요? 조금 제가 확대 해석했나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나름대로 실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자아자찬이 되나요? 귀엽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SF 반도체가 위에 차트가 SF 반도체가 아래가 이제 네페스거든요. 네페스면은 앞서 이제 우리가 네페스를 봤지만 작년 1월서부터 작년 9월까지 주가가 다이렉트로 크게 올랐어요. 그런데 네페스는 한동안 못 갔죠. 나중에 올랐죠. 나중에. 하반기 시장 무렵부터 올랐다가 조정은 뭐 또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초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한 거죠. 사실 요 화살표 끝점 여기서 우리가 휘어보다한테 주력주로 편입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벌써 100% 수익이 났죠. 그래서 지금 네페스가 거의 SF 반도체가 출발하기 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신용 물량이 많습니다. 신용 물량이 사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한 뭐 8% 후반까지 했는데 좀 떨어지긴 떨어지죠. 한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 물량이 이렇게 많아서는 여러분들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5G 흐름과 같이 하고 또 이제 지금 네페스가 어느 정도 좀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지금 SF 반도체는 전개가 되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다소의 리스크를 좀 안아야 되고 네페스는 안정성은 있으나 조금 더 지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만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 항상 제가 네페스가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네페스를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죠. SF가 최고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목을 네페스와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페스와 SF를 제가 제목으로 주제로 설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께서 투자를 만약에 1000을 한다 싶으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종목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 한 5천만 원 투자한다고 보죠. 5천만 원 투자하는데 종목이 5개가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좋은 바람직한 포트폴리오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집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한 5천만 원 정도라면 종목을 3개 정도로 압축해야 돼요. 그래서 3개 중에서 자기가 가장 확신을 갖는 거,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에 대략 뭐 한 40% 내지 50%. 두 번째 종목에 이제 한 30% 내지 뭐 한 40%, 30% 내지 뭐 한 40%. 세 번째 종목에 한 20% 내지 세 번째 종목 조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게 기계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익률을 예측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난잡하게 주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왕좌왕하고 뭐 좌충우돌이고 정말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애기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애기들이. 예? 아무런 규칙도 없거든요. 그런 거로는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놀란 게 초보 투자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초보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이 주식이라는 게 진짜 만만한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VP 채용 관련해서 하여튼 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요. 제가 직접 담당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좋은 기회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채용 VIP 같은 거는 원래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가입하는 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딱 구성을 해드리거든요. 거기까지만 했는데 그 시간으로 좀 부족을 해서 일주일 동안 좀 케어를 해줍니다. 일주일 정도면 뭐 충분히 포트폴리오가 완성되고요. 기타 이제 문자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매매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잖아 싶고요. 문자를 한 3개월 정도 받다 보면 나름대로 실력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많이 늘어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홀로서기.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